안녕하세요. 2019년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멘토멘티의 AP 사이콜러지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9번째 단원인 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 심리학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심리학에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크로스-섹셔널과 롱디튜드널가 있습니다. 크로스-섹셔널은 다양한 나이대의 실험 대상을 사용해 특정 변인이 사람의 수명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디튜드널은 한 집단만 집중적으로 긴 시간 동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 집단의 발달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의 motor development인데요. 모든 아기는 리플렉스를 갖고 태어나는데 여기서 리플렉스는 한국어로 반사 반응으로 특정 자극에 대한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루링 리플렉스는 아기의 볼을 만졌을 때 아기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다음 것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서킹 리플렉스는 아기의 입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아기가 그것을 빠는 반응입니다. 루링과 서킹 리플렉스가 합쳐져서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도 무언가를 먹게 해줍니다. 다음 grasping reflex는 아기의 손이나 발에 무언가가 닿았을 때 아기가 그것을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motor reflex는 아기가 놀랐을 때 사지를 재빠르게 폈다가 다시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벤스키 리플렉스는 아기의 발을 쓰다듬을 시 아기가 발가락을 피는 반응입니다. 다음은 attachment theory인데요. Some infant animals become attached imprint on individuals or even objects they see during a critical period after birth. 몇몇 동물들은 갓 태어났을 때의 임계기에 사람이나 물건에 각인이 되는데 이것을 attachment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리 할로우인데요. 해리 할로우는 아기 원숭이에게 철 와이어로 된 어미 원숭이와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를 보여주고 아기 원숭이가 천으로 된 어미를 고르는 걸 증명함으로써 새끼 동물이 각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접촉이 중요하다고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메리 에인스워스인데요. 에인스워스는 아기들을 이상한 상황에 넣고 그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에인스워스가 설정한 상황은 부모가 아기를 낯선 환경에 혼자 놔두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먼저 infant with secure attachment는 전체 아기 중 66%의 반응으로 confidently explore the new environment while the parents are present, are distressed when they leave, and come to the parents when they return.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신 있게 환경을 둘러보고 부모가 떠나면 괴로워하고 부모가 돌아오면 부모에게 갑니다. 다음 infants with avoidant attachment는 부모에게 안겨있는 걸 거부하고 새로운 환경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왔을 때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다. infants with anxious ambivalent attachment는 전체 아기의 12%의 반응이었는데 부모가 떠났을 때 매우 괴로워하지만 부모가 돌아왔을 때 안기는 걸 거부합니다. 다음은 Jean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Theory인데요. 피아겟은 아이들이 스키마타로 세상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스키마타는 세상을 인지할 때 쓰이는 법칙입니다. 지안 피아겟에 따르면 우리는 스키마타를 생산하고 동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 피아겟의 Cognitive Development Theory의 여러 단계를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출생부터 2살까지는 Sensory Motor Stage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오감만을 이용해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행동이 오로지 반사 반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우리의 첫 인지적 스키마라가 발달됩니다. 또한 여기서 발달되는 인지적 법칙은 Object Permanence인데
이것은 무언가가 우리의 감각 밖에 있어도 그것이 계속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2살부터 7살까지는 Pre-Operational Stage인데 이 단계에서는 상징, 즉 언어를 이용해 사물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철저히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위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또한 이 단계의 아이들은 egocentric, 즉 자기중심적인데 이것은 아직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8살부터 12살까지는 Concrete Operation Stage인데요. 이 단계의 아이들은 여러 사물의 관계에 대해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Concept of Conservation이라는 법칙을 배우는데 이것은 사물의 특징, 즉 부피, 넓이나 수가 바뀌어도 그 사물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Formal Operation Stage인데 이것은 12살부터 어른까지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즉, 짐 피아겟에 의하면 가장 발달된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선 3가지 능력을 얻습니다. 먼저 abstract reasoning은 can manipulate object and contrast ideas in our mind without physically seeing them. 이것은 추상적 추론으로 무언가를 직접 보지 않고서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서 조종하고 대조하는 능력입니다. 다음 hypothesis testing은 being able to describe a hypothetical situation으로 가상적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공기가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 없지만 상상을 하며 그 상황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etacognition은 We can think about the way we think. We can evaluate our thought process.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우리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 심리학 단원도 끝이 났는데요. 다음에는 abnormal psychology, 비정상적 심리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